박대령 사건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왜냐하면 또 이 사건에 윤석열이라는 그림자가 워낙 짙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 선거 공판이 있죠? 네, 네. 1월 9일 날 있습니다. 진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전망이랄 것도 없다. 네. 이 상황에서 무죄가 안 나오면 그건 미스테리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고문당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대법원장,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준 판사조차도 수거 대상이었다잖아요. 네. 이 수거 대상이 급한 수거 대상이 수거되고 나면 다음은 누굴까요? 또 그 대통령한테 함부로 물어본 그 판사, 예. 경로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저보다 빠를 거려? 수거 대상으로 공판사? 아마. 공판사 덕분에 사실은 그 재판장 그거 허용해준 사실조회 허용해준 예. 수거 대상 나보다 빠를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그 대통령 통화 기록 이런 거까지 다 허용해 줬잖아요.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 바로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지금 판결을 하는데 성인군자예요? 네. 그분은 무슨 뭐 도통한 그 뭐 예수님입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같으면 무죄가 아니라 그 윤석열을 잡아들일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서는 이놈 봐라, 나를 잡으려고 이런 발칙한 놈을.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들은 게, 임성근 사단장께서 저한테 뭐 장문에 글을 하나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박대령 재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그럼 개헌 이후에 최근에? 네, 다 끝나고 나서. 그래요? 이제 내란 속에 작살나고요. 변호사님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니 저한테 보낸 건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보낸 문제. 보낸 그래서 글에? 다른 글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말은 참 그 씁쓸한 웃음이 돕니다. 왜냐하면 그럼 본인께서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있을 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공정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네.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웃됐으니 이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졌다? 그 얘기를 좀 미리 하시죠. 아니 그리고 남 얘기하듯이 하네. 미리 하시죠.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 지금 저희 권세에 있는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할 수 있겠냐, 안타깝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구라도 얘기했나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마치 굉장히 식견 있는 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 바탕에는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 내부에 어떤 커넥션이나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죠. 지금 보면 그 말도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커넥션은 없어. 근데 단지 그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했어, 대통령은. 이런 하찮은 일로, 자기 생각에 이런 하찮은 일로 군 수뇌부를 공격하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라고 생각하시나 보지.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구호 요청도 없었는데 나서서 때려잡은 거예요. 반국가 세력 척결의 일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라니까요. 그 구속영장에는 대통령의 경로를 망상이라고 했지만, 이런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섣불리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그게 망상 아닙니까? 평생을 군을 위해서 몸담았던 경상도 포항군이 무슨 반국가 세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한동훈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똑같은 거야. 갑자기 내 자기 편이었는데. 아니 그걸 이제 국방부 검찰단장 군 검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또 영장에 담았다는 게 놀랍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망상과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 군검사들은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번에. 왜? 그래도 법조인들을 옛날에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공정하게 행사해야죠. 그 외압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마무시한 카카의 그 말 앞에 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카카가 이제 죽으니까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자기 어느 누가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그 박정훈 대령 기사했잖아. 우리 아버지. 그런 후손이 어디 있겠어요. 혹여 알려질까봐 창피하겠지.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래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정훈 대령 편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애썼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죽어서 영원히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그래도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망신이 지금 보세요. 대통령 경로를 망상이라고 썼어. 그리고 그분은 지금 곧 체포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견서에 그렇게 썼어요. 네. 이제 알겠느냐? 누가 항명수개고 누가 내란수개인지 이제 밝혀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의견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군검사 너희들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해라. 정말 너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없을걸요? 또 제가 보려고 어떻게 해요? 하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저는 무죄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재판부 그대로 온 거죠? 네. 인사 없었죠? 네, 빨리 그 군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속해야 돼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마무시한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그거 고소했잖아요. 고소했죠. 수사 상황은 어떻게 수사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소인 조사는 했을 테고. 했는데 네. 거의 멈춰 있어요. 그 들리는 말로는 그 조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재판 끝나면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저한테까지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되나?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나마의 구밥인데 그놈들이 또 할 텐데. 됐다. 됐다. 더 기대할 바가 없다. 지금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대로 멈춰. 얼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개망신이야 또. 아니 수사기관이 고소장이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를 해야지. 응? 그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당한 사람들이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 기다려 보겠다? 법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신병 처리를 하고 구속을 해서 그 기소를 해서 엄벌에 처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 것이지. 그들이 대통령의 수하였다. 대통령의 명을 받은 강력한 지배 집단이었다라는 게 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허위 사실인 건 자기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를 못해. 단지 그들이 대통령의 수하였다는 이유로. 네. 참 창피하고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고소장을 내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잘해줄 거라고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냈겠습니까? 제가 바보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당신들의 망신살이라는 걸 왜 모를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망신 안 당할 텐데 이제 뭐 톡톡이 망신 당할 일만 남은 거지. 어쩌면 이번 일을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내막도 밝혀질지 모르겠죠. 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감금 미수죄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렸나? 그리고 그때 그 약간의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수사관은 왜 징계를 받게 됐을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낱낱이 밝혀지겠죠? 나쁜 놈들 지천에 깔렸어요. 저도 뭐 이제 틈날 때마다 박정훈 대령 그 공판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난해 11월 하순이었죠. 이제 결심 공판이. 그때 군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실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크게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항명죄, 항명 혐의와 또 하나는 이제 상감 명예훼손. 혹시 항명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그 상감 명예훼손에 대해서 뭔가 약간 뭐 단서를 붙일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네, 저는 그거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네. 당신들이 공소장에는 빼놨는데
분명히 피고인이 박대령이 사단장 장관께서 사단장을 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쓴 공소장에 나온 말 바로 직전에 있는 얘기인데 왜 그거는 뺐냐라고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걸 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정확해요. 예. 그건 모함입니다. 아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언론에서 얘기한 것뿐인데 무슨 그것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관이 사단장이 처벌된다는데 그 이유를 안 물어요? 그럴 거면 결재를 뭐하랍니까? 안 물었대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결재 뭐하러 해? 보지도 말지 그러면. 제일 핵심 여단장은 물어봤대잖아요 또. 네. 여단장은 물어봤는데 사단장은 안 물어봤어요? 그것도 웃겨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뭐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국방장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여단장도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겠지. 여단장은 분명히 물어본 거 공지의 사실이고 다툼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단장을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단장을 물어본 건 명예훼손이? 단지 허위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면 또 이제 얘기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팩트여야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데 자 오히려요 안 물어봤다는 게 나는 명예훼손 같아. 아니, 장관식이나 되는 자가 네.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서 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왜 처벌하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렇다면 장관이 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오히려 직무유기에 가깝다. 네. 그게 명예훼손이지.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왜 한사코 이종섭 장관은 사단장 부분은 그렇게 해면을 하고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다라고 굳이 사단장은 감추려고 했을까? 여단장은 물어보고. 그러니까 참 치사하고 쪼잔하고 좀스럽다. 내가 장관이라면 군검사한테 그럴 것 같아. 야, 됐다. 그 부분은 빼라. 그럴 것 같아. 야, 뭐 내가 병에 야, 그건 빼. 창피하다. 그런 거 하지 마. 자기들끼리 다 동료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설사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게 항명인데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한 치사하게 나를 가지고 내가 뭐 그 명예훼손. 저도요 군검사 시절 그 법무참모 시절에 그 군사경찰과 갈등 때문에 그 조사받던 사람이 군사경찰을 고발한 적이 있었다. 고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허위 사실 유포에 한 명예훼손. 네, 네. 그런데 이제 법무관들 사이에서 나보고도 참모님도 명예훼손 됐으니까 참모님도 고소하시죠 그래요. 글쎄 그랬어요. 아니 공직자가 무슨 별도의 명예가 있냐고. 공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별도의 명예가 어디 있어? 그런 건 또 막 그건 환상이야 환상. 아니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했잖아. 그런데 훼손될 명예가 어딨냐고. 그 공무 수행이 적절했느냐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네. 웃기잖아요. 뭐 거기서 무슨 장관의 명예. 그러면서 군검사는 또 마지막 논고에 엄청난 일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 그 낯뜨거웠던지 헛웃음을 자기도 짓더라고. 뭐 이게 뭐 군 기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이죠. 라면서 아마 구형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찔러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형할 때 군검사가 상당히 그 부분에 가서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녹화는 안 돼 있지만 저는 그때 참 특이하다. 자기도 읽으면서 좀 낯뜨거웠던 모양이지. 그게 너무나 쪼잔한 짓입니다. 무슨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무슨 명예가 있고 그걸 훼손당했다고 그래요. 그 직무가 적법했는지를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군 검사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런 느낌 저도 방청석에서 받았고 또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방청객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고 막판에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뭐 온갖 고성과 야유가 쏟아지고 심지어 욕설까지 나오고 뭐 거의 쫓기다시피 그러니까 재판장을 나섰어요. 쫓겨난 거지. 재판장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민심이에요. 민심은 천심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 박정훈 대령이 돈 줘서 좀 오세요 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분노에 차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왜 재판장도 제재를 못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제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제재를 못 해. 왜?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아무리 법정에서 법정 질서도 중요하지만 맞는 말 하는 사람들한테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민심인데 민심 알기를 개떡같이 아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리고 하늘이 두려우지 않고 자손들에게 그 명예가 있다라는 걸 왜 몰라요? 그런 짓을 하고 후손들이 내가 떳떳하게 그러면 내가 말이야 박정훈 대령 기소했잖아. 내가 마지막 막판에 말이야 세게 구형해서 내가 그 검사야라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못 돌아다닐 거래요 아마. 그런 짓을 왜 하고 사냐고. 그거는 짓을.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후회하겠지. 아차 싶겠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역사에 지은 죄는 이 영원불변, 영원불면. 우리 인류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재판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국민들 사이에 인식됐던 그 역사적 진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서 영원히 후세 대대손손 암흑의 군검사, 암흑의 남겠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참 신기해. 나는 그걸 늘 두려워하고 사는데 혹시 내가 그런 역사의 오류를 보면서 후손들한테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적어도 걱정도 없고. 자, 이 사건이 이제 뭐 크게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 원인, 최혜병 사건의 이제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이제 이첩받아서 물론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또 넘긴 것이 이제 더 저기 됐죠. 어쨌든 뭐 두 개를 다 놓고 자기들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그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사는 뭐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넘어갔죠. 넘어갔고 대구지검에서 갖고 있죠.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그리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계속 활약하신 이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감 명예훼손 사건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곧 이제 다음 주에 1심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수처가 진행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죠. 안 되고 있죠. 공수처에서 거의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윤석열 내란 수개범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차정현 검사로 이 공수처에서 이 외압 부분에 대해서 주임 검사였어요. 역사에 참 아이러니입니다. 묘한 인연. 그래서 그분을 재임용할 때 대통령실에서 안 내줘가지고 막판까지 이제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더니 결국 그 사람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참 역사는 묘하다. 그건 뭐 자동 배당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수처 검사가 워낙 좀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씨가 한 가지 정말 빼어난 재주가 있어.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재주.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게 그 수계가 내란 수계가 돼서 외압 수계가요? 외압 수계죠 말하자면 외압 수계가 내란 수계가 돼버렸어요. 이게 더 커? 커. 뭐 이걸 거기다 끼워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렇네요. 외압 수계가 내란 수계가 되셨는데 승진해 버렸는데. 박대령 사건이 변론 종결될 때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또 반대로 보면 만약에 정말 아찔한 순간이지만 지금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무슨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재판분들 성했겠습니까? 지금 어딘가 끌려갔겠죠. 비온 벙커에 갇혀 있겠죠. 그 재판장. 그래가지고 이제 너와 그 김정은과의 커넥션을 내가 끝내 밝히리라. 족보 다 뒤져보고 너 평생 살았던 흔적 다 찾아보고 주변 다 털어야죠. 나오겠지. 어딘가에 그 김정은과 연결되는 하나라도 있겠죠. 없을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나오겠죠? 불겠죠? 저기 방망이 앞에 재주 없다고 뭐 때리면 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만약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풀려갔겠죠. 그래서 그때 극우 유튜버들이 한 말 있잖아요. 저기 좌파 뭐 변호사한테 그 박정훈 대령이 포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지금 제가 전혀 학창 시절에 겁이 많아서 시위 현장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채 의식을 느끼고 제가 그 좀 되게 좀 미안해하는 게 그거라고. 정말 그때는 나는 정말 그 너무 그런 시급관이 뭐 그런 없었어.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제 법조인이 된 네. 분들 중에 보면 그때 뭐 법 공부한다고 사시 공부한다고 뭐 그런 시위 현장 뭐 이런 시위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 좀 부채감 갖고 뭐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 운동 했던 친구 중에 지금 뒤늦게 사실을 붙어가지고 나보다 빨리 붙어버린 친구가 있어. 네. 뛰어나죠. 그 친구한테 내가 참 되게 미안해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헌법을 가지고 만약에 통일 헌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맞는 두 가지를 섞어놨더라고. 이게 자본주의적 성격과 계획 경제적 성격이 사회주의적인. 완전히 믹스돼 가지고 예. 양립 불가능한 것 같이 나는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세미나에서 이건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그 시장 경제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걸 정치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보장이 돼야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우리 아무개 친구의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짝짝짝 했단 말이죠. 그 속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서운함.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인식 수준이 낮나 뭐 이런 좀 쯧쯧거리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된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바라보고 박정훈 대령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땠느냐고요. 근데 그 시각을 보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무위원들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국무위원 중에 일부가 계엄에 반대한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윤석열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오히려 윤석열이 사랑하니까 막은 걸 거라고요. 왜 그걸 모를까요? 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 그렇게 벽안시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정작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망상을 심어놓은 사람들한테는 그 끝없는 애정을 보이고 이게 우매한 거죠. 그게 우매한 거예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번 이제 내란 사건에 묻혀서 사실은 이제 이 최병 사건, 특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이제 뭐 계속 거부권 행사에 두 번인가 막혔죠? 네, 세 번 막혔죠. 세 번 막혔나요? 근데 이 얘기는 요즘 뭐 나올 틈이 없어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특검 그래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1심 군사법원 판결이 나고, 그러면 이제 특검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특검이라는 게,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못할 때 이걸 하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여력이 없는 건 분명해요.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여력이 없음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아직도. 정치적 외압 때문에라는 말은 이제는 좀 지형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외압에 아까 말한 수괴가 내란 수괴가 돼서 곧 체포되는데 이제 뭐 더 이상의 어떤 아니 그 사건의 또 어떤 진상은 진상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특검보다도 오히려 국정조사가 국정조사? 또 필요한 상황인데 또 내란에 관한 국정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밀려요. 거기에 대한 하중이 상당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그 다음에 그 조사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강금 미수 이게 더 이것만 밝혀지면 사실은 그 외압의 실체도 어느 정도 드러날 거다. 그래서 최혜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특검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조사본부가 잡고 있는데 관할이 또 군 관할이기 때문에 제대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에 또 떠넘기기에는 공수처 하중이 너무 커요. 지금 못합니다. 공수처 어떻게 그걸 다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외압의 실체도 밝히는데 공수처가 새로운 폭사적인데. 특검법을 또 발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뭐 상설 특검으로 가든지 뭔가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뭔가 정제된 형태의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외압의 실체가 워낙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특검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외압의 그 실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 내란을 획책하는 바람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제된 형태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님의 지적 말 맞다나 이제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공정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은 마련해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씀 맞습니다. 지적은 정확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외압 때문에 군사법원이 뭐 왜곡된 재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도 군검찰이 또 항소하고 그런 짓거리를 할 거냐. 제발 그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육사도 폐교해야 되지만 법무관들 중에 육사들도 박멸해야 됩니다. 이건 박멸의 대상이에요. 이번에 극명하게 그게 드러났어요. 개인 하나하나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지만 조직 전체로 보면은 사법을 좀먹는 조직들이에요. 이번에 뭐 윤비나라고 그 방첩사 법무실장이 뭐 대단한 활약을 한 것처럼 뭐 그 중앙선관위 서버를 막는 뭐 혁혁한 공로를 했던 것처럼 네. 이화됐지만 그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내란에 큰 축을 담당했을 게 육사고 그 축에서 또 다른 큰 축을 담당했을 게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었어요. 네. 그들에 대한 단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김재현 변호사님, 저도 뭐 모처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지는데 네. 끝나고 식사하시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선거 공판 뭐 좋은 결과를 있기를 아마 뭐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또 네, 응원하고 좋은 있을 결과가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변호사님도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조성시의 훅을 앞으로 또 많이 이제 키워야 되니까 종종 좀 나오셔가지고 제가 안 나와도 되는 시국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오랜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